모든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잘 되느냐?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합해서 병력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전부 다 받으셨더라고요. 오늘은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고 아주 난치병으로 알려진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과연 저희 한방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지, 경과가 더디거나 결과가 완전치 않은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간질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완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첫째는 만성 방광염이 있고 자주 재발하는 염증성 방광염이죠.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통증이 없으면서 염증도 없고 소변만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고 급박뇨라든지 세뇨 뭐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는 게 과민성 방광인데, 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에다가 아주 극심한 통증,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나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입니다.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니까 사이간자를 써서 간질성 방광염, interstitial cystiti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방광의 상피세포 안에 보면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사이에 간질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간질이란 부분이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섬유화되고 방광 전체가 굳어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방광염 하면 소변 증상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간질성 방광염은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섬유화됩니다. 섬유화되는데 방광 조직이 결국은 굳어가는 거고, 굳어가면서 방광의 용적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배출시키는 곳이고 또 일정 기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면 방광 조직도 그에 따라서 일정량 늘어나야 줘야 되는데, 방광 조직이 섬유화돼서 굳어 있다 보니까 이 늘어나질 못해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한의원을 찾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2, 3년, 5년, 10년, 심지어는 뭐 20년 이상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견디질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의 뭐 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 정도로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변 증상도 있지만, 소변은 뭐 가서 보면 되지만 이 통증은 진통제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아프면 한의원보다는 양방이 찾기가 쉽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방병원을 찾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진단을 하려면 일단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그 조직의 점막에 충혈이나 궤양이 이제 발견이 되면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 되면 일단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통 효과가 있는 젤미론이나 펜폴 같은 약들, 또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광 근육 이완제들이 처방이 되는데, 이런 약들이 일정 기간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고, 극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소작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광에 섬유화된 조직이나 궤양을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하는 이런 시술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있다면 사실 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시술을 몇 차례 하다가 결국은 치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한방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양방적인 치료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난치병이고 고질병이라고 하는 건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간질성 방광염의 주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진통제라든지 레이저 소작술, 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방광 확장술이라고 해서 방광이 자꾸 섬유화되면서
방광의 용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식염수를 넣어서 방광을 억지로 늘려놓는 이런 치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내부적인 요인을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하고 결국은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질병이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오시기 때문에 양방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 증상으로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간질성 방광염은 아주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소변이 방광에 차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다른 질환들하고 구분이 되고요. 저희 한방치료는 간질성 방광염으로 일단 진단이 되면 양방과 달리 몸 전체를 보고 치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오장육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서 치료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치료하는 게 한방치료고요. 이 방광과 관계된 장기들을 개선하는 이런 그 약들을 처방하면서 방광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중점을 둔 치료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하신 분들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한 사례는 아주 극심한 소변도 하루에 뭐 30-40번 이상 가고 아주 밤낮 없이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매일매일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치료하면서 10여 년 동안 치료가 잘 돼서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보면 과연 한방치료가 이 간질성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해낼 수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방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든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잘 되느냐?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잘 되지만 특별히 경과가 아주 더디거나 치료 후의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합해서 병력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전부 다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더라고요. 레이저 소작술을. 그래서 제가 레이저 소작술을 왜 이걸 받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지를 봤더니, 그 레이저 소작술이라는 게 방광 조직 점막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거든요. 레이저 그 고열로. 그러면서 방광 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섬유화된 그런 궤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거를 해서 방광의 조직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 내로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한 번 한 경우, 레이저 시술을 2번 한 경우, 또 여러 번 한 경우는 그에 따라서 또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레이저 시술은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한방 치료를 할 때 치료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쓸 때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간질성 방광염이 정말 고질병이고 난치병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방치료로 얼마든지 또 치료할 수 있고 또 완치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 간질성 방광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레이저 소작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럼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소작술을 받으신 분들은 경과가 좀 더디고 결과가 100%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질환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소작술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한방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